오늘은 감정의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객들은 논리로 구매하는 것 같지만 감정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회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팀장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본 결과 고객이 거절 처리를 했을 때 이 반론 자체를 이성적인 언어로 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거 좋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거,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거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감정적으로 설득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대화를 하면 이성적인 회로로 고객들이 전환을 하게 되고요. 감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면 고객들의 뇌도 감정적인 회로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언어의 회로로 고객들의 뇌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고객들을 감정적으로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머무르게 유도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시점에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대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보험료를 납입했던 거를 손해보기 싫다 또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날리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험을 더 좋게 점검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제가 지금 비교 분석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납입하셨던 부분에도 분명히 손해가 존재하는데 이 손해보다 앞으로 납입할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제안드렸던 플랜보다 이 정도나 더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의 손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더 큰 손해는 막을 수 있게끔 지금 다시 재정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를테면 부산행 버스를 탔을 때 잘못 탔다는 걸 알았으면 중간에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이득인 것처럼 잘못을 알았다면 빨리 재정립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는 감정적인 회로로 고객들을 전환시켜야 조금 더 구매 결정을 잘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물론 지금까지 납입하셨던 보험료가 아깝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날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마 그 기간 안에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비를 받으셨을 거고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 고객님께서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데 앞으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보험료를 영영 날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객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아파보면 보험금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냥 그저 건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더 좋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는 분명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혹시 모를 상황에 보험을 대비하는 측면이라고 했을 때 그 보험이 보장이 더 좋아야 그리고 받을 확률이 더 많아야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그렇잖아요. 확률 싸움이라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게끔 보장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그 진단금이 높아야만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고 어떻게 보면 마치 부적처럼 내가 건강을 담보로 해서 혹시 부적의 용도로 쓰는 게 보험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담보로 구성하는 게 지금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례식장도 사람이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를 잘 치르라고 있는 거고 소방서도 불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도 그래요. 아프라고 있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고객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중요한 상황일 때 그 보험의 본질인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더 높은 확률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보험을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결국엔 돈을 아끼시는 게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게 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험이 없을 때 꼭 아픈 분들이 많고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면 또 아프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상황으로 보험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담보를 잘 구성하시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멘트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보험을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감정적인 언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고객이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들 수 있는 예시는 굉장히 많아요. 적재적소에 감정적으로 고객들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